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지금 저 창밖으로 깜깜한 어둠이 보이시나요? 현재 시각 지금 몇 시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지금 시간은요 오전 12시 50분입니다. 곧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늦게 팟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제가 좀 오늘 공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도대체 어떤 에피소드길래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문법 패턴 한 가지, 정말 제가 3년 넘게 팟캐스트를 해오면서 꾸준히 들었던 질문, 는, 이가, 을에게 이게 한국어의 조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particles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사과는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사과가 맛있어요는 왜 사과가고 사과는은 왜 는이고 이런 거가 좀 어렵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국인이지만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막 열심히 그 문법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 설명을 늘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처럼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한 규칙, 패턴 이런 거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해주시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한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조사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사를 아무리 봐도 새로운 irregular이라고 하나요? 이런 상황에선 또 다르네 하는 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선 다르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확실히 파악한 이 문법 규칙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은는, 을을, 이가를 구분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근데 오늘 팟캐스트에서 주의할 점은요. 원래 여러분들 뭐 한국어 강의 같은 거 들으실 때 혹은 책으로 공부할 때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잠깐 정지했다가 막 이렇게 필기 적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 마시고요. 오늘 팟캐스트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헷갈려. 그런 부분이 나와도 그냥 넘겨주세요. 그냥 오늘의 목표는 끝까지 듣기를 목표로 쭉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는 이가 을을 저도 여기 메모를 조금 해왔거든요. 그 예문 같은 거를 제가 좀 적어놔가지고 한번 그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는 이가 을을 구분하는 첫 번째 룰, 제일 중요한 룰은요.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죠. 받침이 있으면 은, 없으면 는. 그래서 과일로 예를 들면요. 수박, 받침이 있죠. 수박은 일까요? 수박는 일까요? 수박은 입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과는 받침이 없죠. 사과니까. 사과은, 사과는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사과는입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는 하고 이가도 똑같아요. 받침이 있으면 수박이가 되고요. 사과가 받침이 없으면 가가 됩니다. 을도 받침이 있으면 수박을 을이 되고 받침이 없으면 사과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거 첫 번째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하나씩 보자 이거예요. 은는 그럼 언제 쓰는 거지? 은는 이거예요. 문장에서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때 은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디는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디디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디디는 똑똑해요. 이런 식으로 디디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디디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사과. 아까 얘기했으니까 사과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이제 사과는 뭐예요? 사과는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거나 강조할 때, 그럴 때도 은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박은 싫은데 사과는 좋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수박은 맛있는데 사과는 싫어요.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 은는 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알겠다 이거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가는 그럼 뭐냐? 이 가는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 문장에서 예를 들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뭐가 맛있는지, 그 주인공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이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가 맛있어요 라고 하면은 맛있는데 뭐가 맛있냐면 사과가 맛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과가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가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똑해요. 누가 똑똑해요, 여러분? 디디가 똑똑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 행동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이야기할 때 이 가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는이랑 이 가를 다 사용한 문장을 보면 이 가게는 사과가 맛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사과에 대해 얘기하는 걸까요? 이 가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는 이 가게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게는 사과가 맛있어요. 이 가게는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과가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는, 가, 이가 이런 거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고 을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거랑 좀 달라요. 을은 여기서 하는 행동의 대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선물을 샀어요. 뭘 샀어요? 선물을 샀어요. 샀는데 뭘 샀는지.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이 가게는 과일을 팔아요. 이 가게는 과일을 팔아요. 라고 하면 이 가게는 팔고 있는데 뭘 팔죠? 과일을 팔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사과는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물어본다면 이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사과는 맛있어요가 돼요. 아니면 다른 거랑 비교할 때 수박은 맛없는데 사과는 맛있어요. 이걸 사과를 강조하고 비교하고 싶을 때는 는을 쓰는 거고요. 사과가 맛있어요 라고 하면은 맛있는데 뭐가 맛있냐면 이 사과가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사과가 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쭉 들어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고 정확하게 이런 짧은 문장은 괜찮은데 문장이 막 길어져요. 예를 들면 어제 친구랑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길에 떨어진 동전을 발견했는데 그 동전에는 어떤 글이 써져 있었냐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 써져 있었어요. 이런 긴 문장이 있으면 이거를 언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 앞에 부분은 얘가 주인공이니까 은을 쓴 거고 이 뒤에 부분도 맞나 하면서 이거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이거 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내가 이거를 왜 공부해야 되지? 나는 이미 이 은는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나는 이거를 공부 안 했는데 왜 알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은는 이가를 언제 쓰고 어느 상황에 쓰고 이걸 설명해 드릴 게 아니라 왜 한국인들은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인처럼 한 번에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인들은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맥락,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이 은는 이가를 많이 듣고 보고 읽고 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는 이가를 경험한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많이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 한국인한테나 가서 사과가 맛있어요랑 사과는 맛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과는 사과가. 사과는 맛있다는 사과 is delicious. 그냥 그 사과는 맛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느낌이고, 사과가 맛있다는 뭐 다양한 것들 중에 사과가 맛있다. 그게 제일 맛있다.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느낌? 이렇게 느낌? 대충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이 보고 듣고 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결국에는 규칙,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누가 말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지,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단 말이죠. 이 가게는 사과가 맛있어요. 아까 배웠던 거 규칙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가게에 대해 얘기할 거고, 사과가 맛있어요. 특히나 사과가 맛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이 가게는 사과가 맛있어요. 이 가게는 사과가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원래 사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가게는 사과가 맛있어요. 사과는 원래 보통 맛이 없는데 맛있더라고요. 이 맛있어요를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들이 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상황과 어딜 강조하는지 억양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또 이런 예문도 한번 볼게요. 저는 내일 친구랑 놀 거예요. 친구는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내일 친구랑 놀 거예요. 친구는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내일 친구랑 놀 거고, 친구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문장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친구랑 놀 거예요.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대요. 자, 이 문장 들어보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저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친구는 맛있는 것을 아니라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대요. 것을도 아니고 을 빠졌어요. 을도 없지, 는이 가로 바뀌고 뭐 저는도 없어졌는데 문장의 뜻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했어요랑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대요랑 말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놀려고요, 같이 내일. 이렇게 문장 순서도 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사의 뜻, 조사의 규칙 같은 거를 공부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순간 사과, 이 사과가, 사과는, 사과를 이걸 계속 이렇게 조립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속도도 늦고 배우는 것도 느려지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나 규칙을 외우고 하는 것보다는 드라마나 팟캐스트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대화들을 많이 보면서 그 문장 속에서 이 표현들을 덩어리, 그냥 통째로 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좋아해요. 사과 플러스 를, 사과
을이 아니라 를 이렇게 막 조립하듯이 듣는 게 아니라 사과를 좋아해요. 아, 뭐를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근데 들을 때 그냥 뭐 노래 듣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집중해서 문장의 뜻을 보면서 들어야겠죠.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포인트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인지,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들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을 할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걸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나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지, 왜 이 말을 하는지, 그런 의도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학교가 막 시끄럽고 학생들이 이렇게 막 다들 떠들고 있고 선생님은 옆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이럴 때 뭔가 선생님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은 뭐 정신없이 놀고 있으니까 이 두 명이 조금 비교가 된다. 이런 상황을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은 밥을 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저렇게 다른 상황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는 누구는 뭔데, 뭐는 뭐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식 시간이에요. 회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회사 동료들끼리 막 모여서 신나게 놀고 이제 계산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동료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계산은 누가 할래? 오늘? 오늘 뭐 저번에는 너가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뭔가 누가 할 건지 저번에는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번엔 너가 해. 너가 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너는 해가 아니라 너가 해 이렇게 하는구나. 알겠어. 다음에 그 누가 계산할지 이야기해야 되면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괜찮아? 뭐 좀 먹었어? 조금 아까 아침은 먹었어. 그러면 너 지금 밥하기 귀찮겠다. 그러면 내가 밥할게. 너는 쉬어. 이런 말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침은 먹었어. 다른 건 안 먹고 점심은 안 먹었는데 아침은 먹었다. 다른 건 안 먹었는데 이거는 먹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아침은 먹었어 라고 하는 거구나. 아침은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나도 아프면 혹은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끼만 먹었을 때는 나 아침은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같이 보면서 어떤 조사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들어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너는 쉬어. 내가 할게. 라고 하죠. 이렇게 역할을 나눌 때도 너는 쉬어. 이번엔 내가 할게. 청소는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아까도 내가 낼게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하고 그 상황과 문장을 통째로 많이 듣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냥 문장을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맞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사가 너무 어려워요. 뭐 다른 거는 단어도 많이 듣게 하면서 배운 것 같고 한데 조사가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하면은 이번 에피소드를 그 아까 설명했던 부분 거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디디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는 어떤 조사를 썼는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떤 조사를 썼는지 같은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시면 조사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조사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참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 여러분들이 조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너무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에피소드 앞에 딱 앞부분 한 1분 정도를 스크립트로 이렇게 해두고 조사만 빈칸으로 비워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빈칸 안에 들어갈 조사를 한번 써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번 에피소드 쭉 들어봤고 어떤 내용 말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그 조사를 한번 써 넣어보는 연습도 해보면 조사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많이 틀린다 하면은 첫 번째는 아직은 인풋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단계구나.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럼 드라마도 많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다양한 예능도 찾아보고 뭐 나한테 관심 있는 거 그런 것도 한번 한국어로 들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뭐 이런 조사 빼고 채워보는 연습도 뭐 여러 번 해보고 왜 여기는 이걸 쓴 것 같은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지만 주의할 거는 뭐라고 했죠? 너무 여기에 빠져서 왜 이 는은 꼭 는이지 가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오케이. 다음 상황 한번 보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썼구나. 둘이 얘기할 때 싸울 때는 이렇게 쓰는구나. 슬퍼서 뭔가 혼잣말할 때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들만 그냥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확히 왜 은인지 는인지 뭐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규칙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규칙을 공부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많이 보고 듣고 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팟캐스트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듣기 잘 해주고 계시는 분들은 나 잘하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 이렇게 많이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어 문장이 나오게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찬 미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저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 새벽 1시 넘도록까지 이거 공부할 정도로 이 규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어려운 거 이해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렵게 설명으로 배우지 말고 쉽게 디디의 팟캐스트 보면서 또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번 문법 설명은 이렇게 문법 설명보다는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인풋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보다가 이런 문법은 정말 설명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 또 궁금하신 문법이나 그런 거 있으면 많이들 물어보는 문법 자주 헷갈렸던 그런 문법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보고 다음 에피소드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왜 한국인들은 한국어 조사를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은는 이가 을를 한국의 조사들, particles들을 설명해주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인풋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에피소드가 됐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또 요즘 수업을 원래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좀 다양하게 많아서 새로운 학생을 모집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메일을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답장도 지금 조금 늦고 있고 수업 모집도 현재 안 하고 있어가지고 수업을 다시 열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지금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수업 말고 더 재밌는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쉐도잉 같은 거나 아니면 말하기와 관련해서 좀 연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제가 직접 좀 실험도 해보고 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팟캐스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좋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저 이 문장 너무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래퍼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요즘은 디디의 디톡스라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또 연애 상담 이야기 이런 것들 하는 멤버십 전용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거 자막과 함께 또 번역과 함께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도 아래쪽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저에게 사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힘내서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